자, 보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명제지, 그치? 우리가 맨 처음에 명제라는 건, 집합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집합. 가장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파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이걸 친구들한테 한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걔네가 대답이 똑같이 나올 만한 건 집합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명제는 뭐냐면, 이건 참거짓이 판단되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를 배웠을 때는 둘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명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집합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집합이라 그랬잖아. 근데 명제는 O나 X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그래서 명제의 종류에는 O로 대답이 나오는 참인 명제가 있고, 보통 이걸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는 T라고 표현해요. true. 그 다음에 거짓 명제. false. 이렇게 해가지고 T하고 F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은 1, 2, 3, 4, 5번 중에 예를 들어서 해는 서쪽에서 뜬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문장을 배치를 할 때도 1번에다가 정확하게 맞는 거 있지. 2번에도 맞는 거. 3번에도 맞는 거. 우리가 봤을 때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그런데 4번에 가가지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 해가 어디서 떠? 야, 해가 어느 쪽에서 떠? 해가 서쪽에서 떠? 동쪽에서 뜨지.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렇게 했어. 아니 뭐 해는 밤에 뜬다. 이러면 틀렸지. 그럼 애들이 그걸 체크를 해버린단 말이야.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야. 애들이 이제 별 생각 없이 풀다 보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이 딱 틀렸잖아. 그럼 4번인 줄 안다. 근데 확실하게 이건 참이다. 확실하게 이건 거짓이다. 이러면 둘 다 명제야. 그럼 어떤 게 명제가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x가 5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명제가 아니지,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책에 보면 조건이라고 나왔잖아. 명제는 항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면 P이면 Q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요 앞에 부분이 요게 if거든. 가정이지, 가정. 이 P 부분이 가정. 그 다음에 Q 부분을 결론. 뭐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 이렇게 항상 모든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가정을 나타내는 P 부분 있잖아. 요것도 조건이 되는 거고 Q 부분을 나타내는 애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그리고 이 P라는 부분하고 Q라는 이 조건을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때 얘가 P집합이 되고 얘가 Q집합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들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 화살표가 가는 쪽으로 포함이 돼야 돼.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 해, 둘 다. 이 용어니까 외워두면 돼. 자, 근데 이게 그럼 명제는 전부 다 생긴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P면 Q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봐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지. 어쨌든 참이든 거짓이든 확실히 대답할 거 아니야, 그치?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맞지? 이건 참인 명제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 뭐뭐뭐뭐 이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그럼 여기서 가정이 어느 부분일까? 가정 부분이. 정삼각형 쪽이 가정이고 네. 이등변 삼각형이 결론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럼 여기는 왜 이면이라는 말이 없냐? 원래는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수학이라기보다는 약간 국어랑 비슷한 거야. 왜 우리 뭐 영어에서도 보면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있거든.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보면 우리 아빠가 뭘 했는데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빠가 이러이러하다고 말을 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했어. 이 말이 좀 어때? 부드럽지가 않지. 이게 마치 막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가 얘기하는 거 같지. 아빠가 계속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몇 번씩 나오는 그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건 좀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지. 이것도 원래는 가정과 결론이 있는 거야. 내가 손에 어떤 도형을 들었어. 어떤 도형이 있었는데 손에 딱 들고 나니까 이 어떤 도형이 만약에 정삼각형이더라. 어떤 도형이 정삼각형이면 그 도형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도형 있지? 그 도형은 뭘 것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봐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P이면 Q답고로 나오지. 근데 어떤 도형이 정삼각형이면 그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우리가 국어나 이런 어문학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도형이와 그 도형이야. 두 번이나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줄인 게 그냥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가정과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처음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지? 네.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다 보면은 참 나오다 갑자기 거짓을 딱 봤을 때, 이거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대. 근데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오면 이제 명제의 조건과 부정 뭐 이렇게 나왔지. 그지? 여기서 부정은 뭐야? 부정이 뭘까? 명제의 부정. 뭐뭐이면 뭐뭐이 아니라. 아니야. 부정은 뭐냐면 명제의 부정이라는 거는 아니다야, 아니다. 어떤 조건 P를 P이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부정을 하면은 P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너 네가 잘못했지? 그랬는데 아니요? 이게 부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P가 뭐뭐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부정이야. 자, 근데 이때 뭐뭐뭐뭐가 아니다 이렇게만 한글로 돼 있잖아. 이걸 기호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요거를 물결 표시를 앞에다 해서 이렇게. 자, 이걸 물결 P라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not P라고 읽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 not P 이렇게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가 우리 앞에서 진리집합이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모든 조건은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지? 그럼 P를 나타내는 집합이 P집합이잖아. 그럼 P가 아니다는 뭐가 될까? 앞에 집합에서 배웠잖아. P가 아니야. 그럼 무슨 집합이라 돼, 이걸? 여집. 그렇지. 그래서 얘가 P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집합을 배운 다음에 명제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명제는 거의 대부분의 풀이가 집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제하고 집합은 같이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 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P가 아니다의 아니다는 뭐가 될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겠지. 그치?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P가 아니다에 not P에 또 not을 붙이면 P가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 P가 되듯이. 알겠어? 네. 아, 여기서 이제 그 내용만 하는 거야. 그럼 뭐 여기에서 부정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완전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가 5 미만의 반대는 뭐가 될까? x가 5 이상이 되겠지, 그지? x는 정수다의 반대는 정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어떤 반대의 집합을 알 수가 있을 때는 그걸 대답해주면 되는데 애매할 때는 x가 정수다의 반대는 그냥 아니다,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알겠지? 네. 자, 명제를 부정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참이 나올 때도 있고 거짓이 나올 때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읽고 나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4번 같은 경우에 파이가 무리수잖아? 네. 파이는 무리수다. 이거 원래 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치?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라 참이겠지? 자,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될까? 파이는 유리수. 그렇지. 뭐 무리수가 아니라도 되는데 확실하게 반대 거기 때문에 유리수다 이렇게 써도 돼. 그럼 그 부정의 참거짓은 거짓이겠지, 그지? 예.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자, 다음 넘어가시고. 자, 명제 P면 Q이다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지, 그지? 여기서 핵심 내용은 딱 그거야. 만약에 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안 하면 그 명제는 참이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를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뒤에 가보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제를 어떤 때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어떤 왜 우리 법률을 다루는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판단을 하는데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꽃이 피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자,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제비가 오면 봄이 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겨울이 되면 눈이 온다. 뭐가 있을까? 뭐 일단 이렇게 두 문장만 보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명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봄이 오면 꽃이 피지. 그럼 이게 P이면 Q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제비가 오면 봄이 오지, 그치?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꽃이 피지. 네. 그럼 꽃이 폈다는 얘기는 뭐겠어? 봄이 왔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명제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막 싸움을 하는 걸 보면은 변호사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그 굉장히 이렇게 나와 있는 증거들이나 이 객관적인 사실들 중에서 확인된 것들을 명제라고 봤을 때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꾼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자기 의뢰인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지만은 마지막에 그 말만 듣고 우리가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
꽃이 안 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꽃이 폈죠? 그러면 봄이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지. 꽃이 폈으니까 봄이겠지. 근데 명제에서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피이면 퀴다가 있지. 피이면 퀴다. 이게 집합으로 따졌을 때 그럼 피가 퀴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잖아. 네. 그지? 근데 우리가 P이면 Q이다해서 P가 Q의 부분 집합인데 그럼 여기가 Q가 되고 이렇게 P가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P하고 Q가 같아도 우리는 부분 집합 관계는 성립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잘못 혼동을 한다는 거야. P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PQ가 같은 거 아니냐? 그럼 Q면 P겠지.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라는 걸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길 시작하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럼 꽃이 폈다는 얘기는 봄이지 않겠냐? 이 사람은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보고 PQ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P가 Q의 그냥 부분 집합일 수도 있는 건데. 그지? 또 뭐 제비가 오면 봄이 온다지. 그지? 제비가 오면 봄이 온다. 지금 봐라. 봄이지 않냐? 그러면 제비가 올 거다. 응?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대로 이렇게 하겠지. 지금 봄이다. 그러니까 꽃이 필 거고, 그럼 제비도 오겠지. 이게 보통 변호사들이, 근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봤을 땐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이 그렇게 틀린 말처럼 보이진 않지. 그지? 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장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판단을 할 때는, 물론 뭐 판사들이 꼭 명제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어떤 몇 가지 이렇게 확실하게 참인 것들만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때는 명제를 써야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명제를 배우기도 하는 거야. 자, 여긴 어차피 부분 집합 관계 그것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도 한번 넘어가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이 명제를 풀다 보면은 이 두 가지 말을 보게 되는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일단, 모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모든하고 모든은 말 그대로 all이지, 전부 다. 어떤은 썸이지, 그 중에. 모든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땐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참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모두 다여야지. 단 한 개라도 아닌 게 있으면 안 되지. 단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다 아니어도 이걸 만족하는 애가 하나만 있어도, 왜? 이 사람은 어떤 이라 그랬잖아. 하나만 있어도 그건 참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모든 소수는 짝수다. 짝수가 아니다. 이랬어. 이게 참이 되려면 모든이 붙었잖아. 그럼 소수가 짝수가 아닌 게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지. 네. 왜? 모든이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짝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지.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어떤 소수는 짝수가 아니다 그랬어. 다 짝수가 아닌데 어떤이라 그랬잖아. 네. 어떤 애 하나만 있어도 이건 참이 되는 거야. 이건 참이지. 네. 요런 차이점이 있다고. 모든과 어떤의 차이점.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모든하고 어떤은 요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이
너무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바꿔. 모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 이미예라는 말이 있어. 수학에서 쓰는 말 중에 이미예. 이미예라는 뜻이 뭐야? 어떤 걸 해? 그냥 무작위로. 내가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제비뽑기하는 상자에다 손 집어넣고 아무거나 꺼낸 게 이게 임의이지, 그치? 그러면 임의로 꺼냈다는 얘기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자, 어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건 뭐가 있냐면 수학에서 쓰는 말 중에 적당한이라는 말이 있어. 자,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임의 x라는 건 모든 x에 대해서라는 거고 적당한 x에 대해서라는 건 우리가 적당한이 뭐야?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에 맞는 애만. 이게 어떤 애들밖에 없겠지, 그치?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남자애가 아니 어떤 여자애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어떤 남자가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 네가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임의의 남자가 좋다. 모든 남자가 좋다. 이건 뭐야? 난 특별히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남자면 된다 이 소리지, 그지? 뭐 나이도 상관없고 키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 없겠지, 그지? 네. 근데 봐봐, 넌 어떤 사람이 좋니? 그랬더니 키는 뭐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얼굴은 뭐 누구 정도 생겨야 되고 뭐 안경 썼으면 좋겠고 안 썼으면 좋겠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야, 여기에 맞는 애가 몇이나 될까? 그냥 아무나 내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봐도 다 그렇게 생겼을까? 그 조건에 맞을까? 아니. 그거에 맞는 애 몇 명 안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네. 그래서 모든의 반대말은 어떤이 되는 거고 임의애가 나오면 이게 반대말이 적당한이 되고 모든하고 임의애가 같은 말이고 어떤하고 적당한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겠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명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명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참거짓이 판단이 돼야 돼.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근데 참거짓을 판단을 하다 보면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뭐 두 개의 문장을 선생님 놓고 봤을 때 뭐 4의 배수는 2의 배수다. 아니면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이 정도까지는 애들이 이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래도 맞춰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부정이 막 들어가.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 애매모호한 상황이 오잖아. 그럼 가장 확실하게 찾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P면 Q에다가 참이면 어떻게 내렸어?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집합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 집합으로 놓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 이게 집합으로 잘 표현이 안 돼.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집합으로 해도 좀 애매모호하게 이 위에 게 바로 집합으로 봤을 땐 좀 편안해지. 4의 배수하면 어떻게 돼? 4, 8, 12, 점점점 이렇게 가지?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가지? 그럼 이때 얘가 포함관계가 성립하니 안 하니? 네. 하지.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 맞는 거고 밑에 게 틀리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따지기가 편한 명제지, 그치? 근데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두 번째 쓰는 방법이 뭐냐면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대우 명제는 항상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같아.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준 다음에 얘가 참이냐 물어봤는데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그럴 때는 얘의 대우를 구해보면 쉽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제 명제의
역, 대우 이걸 배우는 건데 원래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배울 때는 명제는 역, 이, 대우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지금은 이제 이라는 말은 잘 안 써. 역하고 대우만. 필요도 없는데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야. 자, 역은 뭐냐면 우리가 역지사지 할 때 역자 있지. 이게 우리가 역지사지 할 때 역자가 무슨 뜻이야? 바꾸다야, 바꾸다. 역지사지. 너랑 나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얘기지. 역으로 생각해봐라 이러잖아. 그래서 역은 서로 바꾸는 거야. 뭐를? P와 Q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야. P면 Q이다가 Q이면 P이다로 바뀌는 게 역이야. 알겠어? 그럼 PQ를 바꾼다야.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도 이는 뭐냐면 이자 의미가 한자로 따지면 다르다야, 다르다. 우리가 이성이라 그러잖아. 이성. 남자가 봤을 때, 남성이 봤을 때 이성은 여자지. 예. 그런 것처럼 이성에서 얘기하는 이자가 다르다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예를 들을 때 남자가 봤을 때 이성은 여자지. 이게 부정이 되는 거야.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낫을 붙이게 되면 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대우는 역과 이를 한 번씩 해보면 대우가 돼. 알겠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가 있었는데, 자, 얘를 역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Q이면, 그렇지.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세로로 가는 방향이 원래는 2란 말이야, 이게. 2는 뭐냐면, 낫을 다 붙여버리는 거야. not P면 not Q다. 이렇게. 그럼 얘의 또 2는 뭐가 될까? not Q이면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의 여기 이게 맞지 또. 이렇게 가로 쪽으로 가면 여기고 세로 쪽으로 가면 2란 얘기지. 그럼 이때 이제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 얘가 대우야. 우리가 2를 두 번씩 했지. 2를 한 다음에 역을 하든 역을 한 다음에 2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역을 한 번 하고 2를 한 번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낫을 붙인 다음에 둘 다 위치까지 바꿔버리면 이게 대우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대우 명제끼리는 서로 참거짓이 어때? 그렇지. 참거짓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왜 대우 명제는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원래 명제하고 참거짓이 같냐? 이것도 증명은 집합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이게 참인 명제잖아? 그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의 대우 명제는 뭐가 돼?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게 진리 집합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떤 전체 집합이 있고, 요 안에서 P가 요 안에 있고, Q가 이 바깥에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Q의 여집합이 크겠어? P의 여집합이 크겠어? 우리 여집합이라는 건 그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지. 그래서 PQ는 Q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더 작지. P의 여집합이 더 크고. 그리고 P의 여집합은 어차피 요만큼이잖아, 이렇게. Q의 여집합이. 근데 P의 여집합은 어때? 더 크지? 얘를 포함하지, 얘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지. 요렇게 해서 우리가 대우가, 원래 명제하고 참거짓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될 때는, 여의치 않을 때는 대우 명제를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전부 다 집합의 포함 관계나 대우를 보면 참거짓이 전부 다 나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역이라든가 이 같은 애들이 있잖아. 이건 원래 명제와 전혀 관계가 없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이게 뭐 100%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x가 2면 x 플러스 3은 5다. 참이지. 네. x가 2면 x 플러스 3은 5지, 그지? 네. 그럼 이게 반대로 바뀌어봐. 역으로. 순서만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3이 5면 x는 2다. 그럼 지금 선생님 역으로 바꿔도 원래 명제가 참이었는데 역도 참이었지.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이런 거 한번 볼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아, 틀려? 맞아. 맞지? 그럼 역은? 이등변은 정삼각형이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볼 필요가 없는 게 원래 명제하고 사실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원래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역을 해보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랬지? 네. 그럼 지금 꽃이 폈으니까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어? 자.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우를 할 때 보면 아까 전에 P이면 Q이다가 나Q이면 나Q, 나Q이면 나P다가 된다 그랬지, 그지? 이게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는,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모든하고 어떤을 가르쳐 줬잖아. 우리가 부정을 시킬 때는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어야 돼. 그거 이제 뒤쪽에 우리 문제 풀면 나올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3단 논법이지, 그치? 3단 논법. 자, 지금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나 아니면 대우까지 본다 그랬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3단 논법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요. 3단 논법. 자, 이 3단 논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3단이 뭐야? 3단. 세 번 거치. 그치. 일종의 3콤보란 얘기야, 3콤보. 논법은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방법이다. 자, 3단 논법의 가장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지?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해줄 때는 항상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줘. 이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P이면 Q인데 Q이면 P니까, R이니까. 그래서 P이면 Q인데 Q이면 R이니까 새로운 P이면 R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도출을 해내는 거야. 이게 3단 논법이야. 알겠지? 네.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 일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P이면 not Q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있고, 네. not R이면 Q다 이렇게 돼 있는 식이 하나 있단 말이야.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참이다라고 알고 있는 명제는 단 두 개밖에 없어. P이면 not Q다, not R이면 Q다.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때 우리는 새로운 4개의 명제를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이건 오지선다로 또 잘 나오겠지. 왜? 선생님이 앞에서 왜 그 차집합 설명할 때도 이건 딱 보니까 4개 나오니까 이거 오지선다로 잘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4개를 찾아낼 수 있는 건 무조건 오지선다일 확률이 높지. 그치? P이면 not Q다 그랬는데, 그럼 항상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방법은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의 대우를 찾아. 각각 대우가 나오겠지, 그지? 얘의 대우, 그 다음에 얘의 3단 논법을 찾아. 그럼 새로운 명제가 또 하나 나오겠지? 그럼 얘도 또 대우가 있겠지. 그래서 항상 4개가 뜨는 거야. 그럼 얘의 대우는 뭐야? Q이면 나. Q,
이면 not p지, 그지? 네. 그럼 얘의 대우는 뭐야? not q는 r이다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3단 논법.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p는 not q인데 not q가 r이다.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p이면 아니. r이다지. 그럼 얘의 또 대우는 not r이면 not p지. 자, 이렇게 해서 항상 4개를 찾을 수가 있다. 2개가 참인 게 나오면. 알겠어? 이게 3단 논법이야.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명제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나는 거고, 우리가 명제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수학에서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참거짓을 찾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수학자들이 내가 생각해낸 어떤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게 참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증명이라 그러지, 그지? 증명을 할 때 명제를 많이 사용을 한다. 알겠어?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한번 보자. m 곱하기 n이 짝수야. 어떤 수를 둘이 곱했더니 짝수야. 짝수면 m 또는 n이 짝수다. 자, 둘이 곱한 애가 짝수면 m 또는 n. 둘 중에 하나가 짝수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일 수도 있지. 그치?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대충 숫자를 넣어가지고 다 해보니까 짝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지.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숫자를 다 해본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 명제로 증명을 할 거야. 이 명제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원래 얘의 대우도 참이겠지, 그지? 그럼 얘의 대우는 어떻게 될까? m 또는이 그리. 그치, 완전히 이게 드모르간 법칙처럼 부정을 시키면 집합하고 연관이 있다 했잖아. m 그리고 n이 뭐면? 홀수면 m 곱하기 n이 홀수다. 그럼 둘 다 홀수면 곱해도 홀수다. 자, 그럼 m은 우리가 보통 홀수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 2a 마이너스. 뭐 2a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고 2a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수 이런 걸 표현을 할 때는 2a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a가 만약에 자연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3부터 나와버려. 그러니까 주로 이제 2a 마이너스 1을 쓰겠지, 그치? 그럼 n은 뭐가 될까? 2b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때 둘이 곱하면 그러면 2a 마이너스 1 곱하기 2b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4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4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2로 묶이는 애들이지. 네. 그럼 2로 묶였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뭐다? 무슨 수다? 짝수. 짝수지.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 2. 1이 더해져 있지. 뭐 1이 더해져 있거나 짝수에다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 이건 반드시 뭐야? 홀수. 홀수지. 그래서 둘 다 홀수인데 곱해 봤더니 꼴이 홀수 꼴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뭘 거다?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예. 됐어요? 네. 자, 요거는 지금 뭘 이용을 한 거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지, 그지? 자,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어. 이제 니네가 봐서 좀 어려워할 만한 건데, 자, 귀류법이라는 게 있거든. 귀류법. 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유명한 문제 하나만 그냥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 그럴까? 거의. 이건 처음에 외우다시피 해야 돼. 자, 루트 3이 무리수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바에 의하면 루트 3은 무리수인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걸 뭘 증명을 하라는 거야. 루트 3이 무리수다. 당연히 무리수지. 예. 왜 무리수냐? 증명해봐라. 루트인데 저 루트를 못 벗으니까 무리수지. 이건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이제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가정을 시켜보는 거야. 무리수가 아니라고. 그럼 얘가 원래 무리수가 아니면 그럼 무슨 수란 얘기야? 유리수.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얘가 진짜 유리수가 맞으면 별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게 진짜 유리수가 맞다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을 하지, 그지? 네. 그래서 내가 루트 3이 만약에 이게 진짜 유리수가 맞으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루트 3은 무리수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유리수로 가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이때 나오는 우리가 이 문제를 모순이라래, 모순. 그 모순점을 찾아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다를 보여주면, 유리수가 아니고는 무리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쉬운 예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거야. 어떤 남자애가 있어. 얘는 남자야. 근데 얘를 여자애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A라는 남자애를 여자애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그때부터 여자처럼 행동하겠지? 학교를 가는데 치마를 입고 가고, 화장을 하고 가고, 화장실을 갈 때도 여자 화장실 들어간단 말이야. 원래는 남자애인데. 그럼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남자인 애를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 막 문제가 터지겠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모순. 그래서 남자인 애를 거꾸로 여자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얘는 여자가 아니고 뭐다? 남자가 맞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게 이게 귀류법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건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확인하려면 루트 3이 뭐라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 이 문장이 꼭 있어야 돼. 가정하면. 그럼 이제 유리수잖아. 그럼 루트 3이 우리가 유리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A분의 B꼴. 분수꼴. 여기서 이건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분모 A는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요까지는 애들이 알거든? 근데 원래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근데 초등학교 때 답을 10분의 5라고 쓰면 선생님이 맞다래고 틀리다래. 내가 답을 10분의 5라고 썼어. 틀리다래지. 그래놓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야? 왜 틀렸어? 기하분수. 약분 안 해서. 기하분수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B가 더 이상 약분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이런 걸 무슨 관계라래? 서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대부분 애들이 유리수라면 A분의 B고 분모 A가 0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얘야. 이 문제에서는 A, B가 서로서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증명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자, 루트 3이 유리수로 가정을 해가지고 루트 3이 A분의 B꼴에서 A가 0이 아니고 A, B는 서로서도 아까지 나왔지. 자, 이 다음부터 이제 뭘 하냐면 루트를 없애보려고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그럼 3은 어떻게 돼? 3은 A 제곱분의 B 제곱. 양변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양변에 다시 A 제곱을 곱해. 여기서도 A 제곱을 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3A 제곱이 B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러면 B제곱이 3A 제곱이다. 그럼 B제곱은 앞에 A제곱 앞에 3배가 붙었지. 그럼 뭐의 배수다? 3의. 그렇지. 3의 배수다. 그럼 B제곱이 3의 배수란 얘기는 B도 뭐일 것이다?
3의 배수다. 자, 우리가 원래 B가 3의 배수가 아닌데 제곱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3의 배수가 되려면은 3 곱하기 어떤 숫자꼴이어야지. 원래 B가 3 곱하기 어떤 숫자여야지만 이걸 제곱을 시켜도 이 3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돼주는 거지. 이 안에가 3의 배수가 아니었는데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리가 없지.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곱하기 3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제곱을 했을 때 갑자기 곱하기 3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제곱이 3의 배수면 B도 3의 배수다. 됐어? 네. 그럼 B는 3K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네. 됐어요? 그럼 B가 3K 꼴이니까 다시 넣어보는 거야. 원래 이 식에다가. 그러면 3A 제곱은 뭐가 될까? 9K 제곱이 되겠지. 그럼 A 제곱은 3K 제곱이 되지. 그럼 이게 또 똑같은 일이 생긴 거야, 지금. A 제곱이 3K 제곱이란 얘기는 A 제곱이 뭐다? 3의 3의 배수다. A 제곱이 3의 배수니까 A도 뭐다? 3의 배수다. 이게 된 거지? 네. 그럼 아까 전에 B가 뭐의 배수라고? 3의 A도 뭐의 배수라고? 3의 그럼 얘들은 약분이 될까 안 될까? 되지. 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 B는 서로서에서 출발한 애였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 되지 않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억지로 가정을 해서 이것저것 껴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발생했냐면 모순점이 발생했다는 거야. 아,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원래 정의하고 안 맞아 떨어지잖아. 이거 왜 그럴까? 유리수가 아닌 걸 유리수라고 강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 걸 보니까 유루토 3은 유리수라고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다? 그렇지.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귀류법이라. 알겠어? 네. 예. 자, 여기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에서 보면은 또 이제 나오는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명제에 필요 충분 조건. 뭐 이걸 설명해 주는 방법은 뭐 선생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애들 안 까먹게 하려고. P이면 자 Q이다라는 명제가 이게 참인 명제가 있어. 이때 선생님이 써주는 거 잘 보면 여기서 P는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 뒤에 이게 뭐라고 썼니? Q이기 위한. 선생님 글씨 조그맣게 썼지, 그지? 네. Q는 P이기 위한. 선생님 글씨를 왜 작게 썼을까?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야. 뭐뭐이기 위한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장의 주체가 뭐예요? 둘 다. 얘는 중요한 게 누구야? P지, P. 여기서는 Q지. 자, P는 충분 조건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고 똑같은 식에서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 자, P는 화살표를 어떻게 했어? 화살표를 Q한테 어떻게 했어? 줬지. 이 사람이 물어본 건 P가 뭐냐를 물어본 거야. Q이기 위한. 같이 보면 헷갈리고 P는 얘가 주어잖아. P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P가 Q한테 화살표를 줬지. 줬단 얘기는 얘가 지도 부족한데 줬을까? 충분하니까 주는 거지, 그치? 자, Q는 화살표를 어떻게 했어? 받았지. 내가 남아 도는데도 받을까?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그래서 P는 충분이고 Q는 필요가 되는 거야. 근데 난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또 어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이걸 총을 쏘는 걸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어. P가 총을 쏴. 누구한테? Q한테. 그럼 P는 뭘 썼어?
총을 쐈잖아. 네. 그럼 총이 치읓이지. 네. 그냥 충분 조건. Q는 총을 맞았지. 총 맞으면 뭐가 나겠니? 피가 나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안 헷갈리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어. 알았어? 네. 자, 어쨌든 이제 P하고 Q하고는 충분이고 누가 필요냐, 요것만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수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한, 뭐, 옛날부터 엄청 유명한 이런 수학자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학은 거의 다 서양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왜 이름을 충분과 필요라고 줬냐. 영어에서 얘기하는 충분과 필요, 그거가 똑같아. 응? 네. 그럼 뭐가 충분하고 뭐가 필요하냐. 충분은 말 그대로 enough지, enough. 충분하다. 필요는 need야, need. 이 그대로 적용이 원래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정삼각형은 네. 이등변이야. 이게 참인명제지,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그럼 거꾸로 저 뒤에 있는 이등변 있지? 네. 이등변은 정삼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가. 충분 필요가. 이게 원래 얘의 진짜 의미라고. 정삼각형이 충분이란 얘기잖아. 네. 정삼각형은 세 변 길이가 같지. 네. 이등변은 두 변만 같아도 되는 거고. 그럼 정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이라고 부르기에는 정삼각형이 갖고 있는 조건이 이미 어때? enough, 충분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등변은 정삼각형이 되려면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두 변만 같아서는 안 되고 한 변 더 같아야지. 네. 아직 need 상태지. 필요하지.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준 애는 충분, 받는 애는 필요. 준 애가 총 쏜 애, 맞는 애는 필요. 피가 나니까. 알았지? 네.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는. 네. 얘가. 그럼 이게 필요 충분이라는 건 뭐야?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는. 그럼 결국엔 P이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되는. 그럼 두 집합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지. 네. 예. 알겠어? 네. 그러면 필요 충분인 애는 필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충분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 네. 알겠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뭐냐면 이게 원래 답은 필요 충분인데 애가 충분이라고 써버린 거야, 답을. 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충분 조건인 걸 골라라. 그러면 이 사람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오리지널 충분 조건을 고르라는 거였는데 애들이 충분을 고르고 필요 충분도 다 골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충분 조건이냐는 되긴 했거든, 필요 충분도. 왜냐면 P가 충분 조건인 걸 찾아라. 그러면 P가 Q의 부분 집합인 것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PQ가 같아. 그럼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맞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그림을 찾으라는 건데 P가 Q의 부분 집합을 찾아라는데 애들이 대답을 이것까지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것도 돼, 안 돼? 네. 되지. 그래서 요즘엔 문제를 아예 딱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니까 이걸 고르라는 거지, 그지? 요즘엔 심지어 이제 그렇게까지 문제를 딱 찝어서 내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다 골라야 되는 거야. 얘까지 골라줘야 되는 거야. 충분 조건만 찾으라면. 근데 이 사람이 충분이지만 필요 충분은 아닌 것. 이러면 오리지널 P가 Q에 쏙 들어가는 것만 찾아줘야 되고. 알겠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을 때는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지. 집합의 집합의 부분 집합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얘가 P이면 Q다로 가는지 Q가 P다로 오는지 아니면 서로 다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필요인지 충분인지 필요 충분인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애들 많이 나와. 네. 뭐 예를 들면 뭐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고 이게 P야. 네. Q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x 이퀄 y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 놓고 이게 P가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화살표가 가는 것만 되는지 오는 것만 되는지 둘 다 되는 건지 이래야 이게 충분인지 필요인지 필요 충분인지 나오겠지, 그치? 이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봐야 돼. 대신에 여기서는 x, y는 실수라는 조건을 줄 거야. 왜냐면 이 말을 안 붙이면 허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실제 존재하는 실수 범위 안에서는 제곱을 하면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지. 네.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지.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y는 0. 0밖에 없지. x도 0이고 y도 0이지. 그럼 x, y가 둘 다 0이란 소리잖아. x, y가 둘 다 0이면 x 이퀄 y 이퀄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x 이퀄 y 이퀄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맞지. 그러니까 이건 필요 충분히 되겠지. 그치?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P가 x제곱은 y제곱이야. Q는 절대값 x는 절대값 y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좀 알기가 힘든 것들도 있고. 그럼 대충 한번 예를 들어볼 거야.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대. 그럼 x가 만약에 0이야. 그럼 y는 0. 0이지. 그지? x가 1이야. 그럼 y는 1. 1일 수도 있지만 뭘 수도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치? 네. 이걸 다 써보긴 힘들잖아. 이럴 때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또 써먹을 수도 있어야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y거나 xy가 같은 경우지. 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하고 어떨까? 같을까 틀릴까?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무슨 조건이 될까? 필요 충분히 되는 거야. 그지? 자, P가 x 플러스 y는 짝수야. Q는 x, y 둘 다 짝수야.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y가 짝수야. 그러면 x, y는 둘 다 짝수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얘는 틀리지. 둘이 더한 게 짝수라고 해서 원래 둘 다 짝수는 아니야. 왜냐면 홀수 더하기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x, y가 원래 둘 다 짝수였으면 더하면 100% 짝수가 맞겠지. 그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 x, y가 둘 다 짝수인 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 2하고 2, 예? 아니면 2하고 4, 4하고 6, 막 쏟아져 나오겠지? 얘들은 저런 애들이 다 있으면서도 거기에 1하고 1, 1하고 3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얘를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하고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져봐도 되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얘는 P가 필요 조건이 되겠지. 일단은 우리가 화살표를 정확하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오는 게 맞는 건지 서로 다 되는 건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 알겠어?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어떤 문장을 대충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온단 말이야. 뭐 어떤 게 있을까? 자, P가 마이너스 2 이상 x가 3 미만. 자, 우리가 보통 부등식이 나오면 100% 집합이야, 집합. Q는
절대값 x가 a 이하다. 이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여기서 p이기 위한은 보지 말라 그랬지? 주어가 q지. q가 필요다. 그럼 q가 화살표를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요. 어? 필요 조건이면 받아요. p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예. 그러면 p가 q한테 부분집합이니까 속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서 절대값 x가 a 이하라는 얘기는 x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 이상 플러스 a 이하. 이렇게. 됐어? 그럼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아니야.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3 미만. 자, 이게 거의 쏙 들어가 있는 가장 확실한 형태지, 그지?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2하고 3은 여기서 움직여질까, 안 움직여질까? 그냥 안 움직이지, 고정 상태지. 대신 마이너스 a하고 a가 움직이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이게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둘 다 메꿔져 있지, 그지? 네.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지금 얘는 어떤 경우야? 작지. 그리고 같아도 돼, 안 돼? 네. 되지? 자, 여기는 3이 없는 거지. 네. 요거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고. 그럼 또 3하고 a의 관계는 A가 이 크다. 같으면 안 돼. 얘가 포함을 하는 거야.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a가 그럼 3 쪽으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3 이하가 되는 거잖아. a하고 3하고 같아지면. 그럼 여긴 3이 있어, 없어? 여기 색깔 칠해졌다니까? a가 3하고 같아질 때 보는 거야. 네. 그럼 이 a가 3이 된다는 얘기는 네. 3 이하가 되는 거잖아. 네. 얘는 3 미만이고, 네. 아. 얘는 3이 있는 거고 얘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럼 포함이 돼, 안 돼? 같아져도. 네. 되지. 이렇게. 됐어? 네. 그럼 여기서 a가 2 이상으로 바뀌지? 그럼 a는 2 이상이고 a는 3 이상이지. 네. 결론은 a가 어때야 돼? 2 이상이면서 3 이상이어야 돼. 그럼 결론은 뭐야? 3이. 3 이상이지, 3 이상. 그지? 네. a가 3 이상이면 필요 조건이 된다, 이 소리. 알겠어?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절대부등식은 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건 크다 작다 나타내는 건데, 절대부등식은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뭐 예를 들면은 a가 b보다 크다. 모자 쓰고 오면 되지. 모자 쓰고. 이건 a 빼기 b가 0보다 크려면은 a가 b보다 커야지만 되지, 그치?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근데 바로 출발할 테니까는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알았지? a 제곱은 무조건 뭐 이상이 돼? 0 이상이지. 자, 이런 건 우리가 일종의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a가 실수면,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제일 작을 때가 0이고 무조건 0 이상이 되겠지. 네. 또는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면 얘는 a 제곱이랑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절대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냐면 거의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 어떤 식의 완전제곱은 무조건 뭐 이상이 될까? 0 이상이지.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근데 이 절대부등식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서 고3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
이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건 산술 평균하고 기압 평균하고 사이의 관계거든. 네. 근데 산술기압 평균이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인데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압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이 보통은 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산술 평균하고 기압 평균이 같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산술기압 평균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 뭐냐면 두 변수가 둘 다 0보다 커야 돼. 양수 상태에서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게 산술 평균이 그럼 뭐냐? 우리 뭐 영어하고 수학하고 둘이 시험 봐가지고 평균을 냈어. 그러면 2분의 두 점수의 합계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압 평균은 뭐냐? 기압 평균은 뭐냐면 기하가 도형이잖아.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에서 요 밑에 요 길이가 a고 요게 b잖아. 네. 그럼 이때 이 높이를 h라고 잡았을 때 이거 공식이지. 이게 무슨 공식이야? 여기 직각 있을 때 h 제곱이 ab가 된다고. 근데 기억나니 이거? 네. 그럼 여기서 이 h는 뭐가 돼? 루트 ab가 되지. 네. 이걸 우리가 기압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산술 평균은 식으로 표현해 보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네. 기압 평균은 루트 ab고. 자, 이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게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보통은 큰데 같을 때도 있다는 얘기지. 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일 때 성립한다. 요게 산술기압 평균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 이 원래 수식대로 증명을 할 거야. 그럼 이게 양변에 두 배를 해보면 산술기압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다. 이걸 더 많이 써. 자, 그럼 a 플러스 b가 왜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냐? 이제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a라는 애가 루트 a의 제곱이지. 더하기 b는 루트 b의 제곱이지. 그리고 얘가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지. 네. 자, 여기서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잘 봐야 되는 게 a, b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왜 고1 과정에서 보면은 루트 곱하기 루트가 특수꼴이 있어. 이 안에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네. 근데 얘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얘가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치? 0보다. 됐어?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보자. 이거 뭐가 될까? 완전 제곱식 될 거 아니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b가 둘 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허수는 아니겠지. 네. 실수지, 그치?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언제만? 이 안에 있는 a와 b가 같으면 0이지. 그러니까 등호가 a 이퀄 b일 때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 방법이 있는데, 요건 수식으로 증명을 한 거고, 이 그림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 이 그림으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자, 여기에다 뭘 그릴 거냐면 선생님이 반원을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 이 길이가 지름이 얼마짜리냐면 a 플러스 b짜리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게 어차피 합쳐서 a 플러스 b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자, 요만큼을 a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여기를 B라고 잡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그어. 이렇게. 그럼 여기 원하고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지, 그치? 네. 그럼 이제 얘들을 연결만 할 거야. 그럼 내가 요 A, B가 딱 결정이 되면 이 삼각형이 하나가 결정이 나겠지. 네. 그치? 이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그림이지, 위에 거. 그럼 이때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B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 보면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니, 그럼? 2분의 A, B. A 플러스 B가 되지. 이게 반지름이지.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A, B가 둘 다 변수야. 움직이는 숫자들이야. 내가 지금 그림에서 A, B를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 그럼 선생님 만약에 A를 내가 여기다 잡았어. A가 요만큼이야. 그 다음에 이게 B야. 그럼 이때 높이가 이렇게 생기겠지? 네. 그럼 여기서 다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네. 그럼 이때 이 높이가 루트 AB지? 네. 그럼 이 루트 AB가 계속 그림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지. 네. 이런 식으로. 맞아? 네. AB 길이가 바뀌면. 근데 이 루트 AB가 지 반지름보다 항상 어때, 지금? 작아. 작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잖아? 네. 그럼 이때 루트 AB가 반지름하고 어때죠? 같아요. 같아지지. 네. 그럼 그때가 AB가 어떨 때야?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해보면 네. 왜 A, B가 둘 다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나와. 그래야 기하평균이 존재를 해. 그렇지? 네. 그 다음 왜 반지름이 루트 AB보다 항상 크냐? 반지름이 제일 커, 눈으로 봐도.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루트 AB는 항상 이 반지름 2분의 A 플러스 B보다는 다 작아,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딱 유일하게 한 번 A와 B가 어떨 때? 같을 때 이때 만든 삼각형이 루트 AB와 반지름 2분의 A 플러스 B가 같아질 때. 그러니까 이 등호는 A 이퀄 B일 때 성립한다. 됐어?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알았지? 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이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게 1학년 때는 애들이 산술기하 평균이 뭐 중간고사 범위에 나오니까 이제 신경 써서 보는데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네가 이제 다른 단원에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푸는데 이게 난데없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적용을 잘 못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역수꼴. 양수하고 역수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한 3박자 정도가 맞아지면 산술기하 평균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알겠어? 뭐 예를 들면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커. 이게 확보가 돼 있어. 근데 B분의 A 플러스 뭐 A분의 B.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지금 A, B가 얼마인지 모르고 양수인지만 알잖아. 네. 그럼 네가 여기다 숫자를 막 집어넣어 보지. 양수를. 네. 그래도 얘는 무조건 2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지. 약분시키면 뭐 돼? 1 되지, 그치? 네. 그래서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2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어. 무조건 2 이상이란 얘기야. 제일 작아봐야 얼마다? 2다. A가 0보다 크잖아? 네. A 더하기 A분의 1은 무조건 2 이상이야, 또.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여기다 아무거나 숫자 넣어봐. 만약에 A를 줄이려고 A를 만약에 2분의 1로 잡아버리잖아? 그럼 뒤에 게 2가 돼. 2가 넘어가. 그지? 네. 어.
그럼 제일 작을 때가 얼마란 얘기야? 2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언제 2가 될까? 얘네 둘이가 어떨 때? 같은. 그렇지.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보는 게 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곱할 수 있지. 그럼 a제곱은 1이 되고 a는 뿔마 1인데 여기서 a는 당연히 1이 되겠지.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래. 알겠어?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이어서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 이거는 두 사람이 만든 거야. 코시라는 수학자하고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둘이 만들었기 때문에 둘의 이름을 공평하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요거는 약간 퍼즐 맞추는 거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둘을 곱하면 이게 짝꿍을 하나씩 ax 더하기 by를 완전 제곱시킨 거보다 크거나 같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곱해지면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다. 자, 이때도 단 거의 얘가 크단 말이야, 좌변이. 근데 단 등호 같을 때가 있겠지, 그지? 이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우리 다 이걸 또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개를 한번 해봐.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게 되겠지? 우변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2항까지 시켜보면 얘 날라가지. 그지? b제곱 y제곱 날라가겠지. 남는 애가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는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지. 그럼 얘는 0보다 크지. 그럼 당연히 맞겠지. 그치? 그럼 언제 0이 돼? a, y랑 b, x랑 같을 때지. 그치? 그게 바로 여기서 보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됐어? 얘가?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것까지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 하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거냐. 선생님이 이게 약간 일종의 퍼즐 맞추기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그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일 때, x 플러스 y의 뭐 최대나 최대 초소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요 x제곱 y제곱이 요게 5라 요거 부분은 알겠지. 그치? 네.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누구냐면 얘지. 얘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A. 응? 1이지, 1. y 앞에 개수가 1이지. 그럼 여기서 이 a, b가 요걸 보고 맞춰주는 거야. 그럼 1, 1이잖아. 그럼 얘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앞에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퍼즐 맞추듯이. 여기가 개수가 1, 1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얼마였어? 아까 5라 그랬고 얘는 2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 이하다라는 얘기지, 그지? 네. 근데 여기서는 산술기하랑 틀린 게 뭐냐면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양수 조건이었지.
근데 여기는 선생님 지금 뭘 쓴 거야? 잠깐만. x 플러스 y지. 아까는 양수 조건이었는데 여기는 실수 조건이야. 그래서 이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게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해야지. 이렇게. 얘가 요렇게 푸는 게 코시 슈팔로스 부등식. 그럼 만약에 3x 플러스 4y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랬어. 그럼 a에다 뭘 넣어야 돼? 3x니까 a가 3이고 b가 4일 때란 얘기지. 네. 됐어? 네.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절대 부등식까지. 일단 요 절대 부등식은 지금 앞에 거 숙제 못했다 그랬잖아. 네. 앞에 거 풀고 절대 부등식은 요 앞부분 있죠. 쉬운 거. 요걸로.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할 때 선생님이 집합은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집합은 뒤에 거 풀면 된다 그랬잖아. 네. 집합은 뒤에 걸 풀고 요 명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요 앞에 걸 풀어와. 네. 왜냐면 얘가 아마 이 뒤에 걸로 풀면은 네. 절대 부등식. 아니면 뒤에 걸로 한번 풀어볼래? 풀고 어려운 거.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오면 돼. 알겠지? 오케이. 됐어.